마을재생 디자인 및 기획 지원, 그리고 협치 중심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을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워킹그룹만이 할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지역 복지협의회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3차년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차년도 사업에 대한 설정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단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으로 잡았을 경우 특정 기업이 자신의 이익으로 사유화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정책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그리고 마을 연구, 그 다음에 체험 및 미덕을 통해서 공유 문화 확산까지 연결되는 총 4단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팩트 펀드 및 지역 연계 중심을 위해서는 정량과 정성 평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해결점에 대한 포인트를 좁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수치가 있어야 공공기관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휴머짐 시대의 정책은 크게 협치 중심으로 업무를 가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못한 어떤 정책 주도적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사회가 워킹그룹과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MOU를 체결하고 이들이 타 부처 산하기관 및 마을지원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스타트업을 통해서 협업 방식을 통해서 복지 스마트시티, 메이커스페이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딸 수 있는 주관기관, 그 다음 지방정부, 그 다음에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협업 구조를 그 마을 재생 사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을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령화된 사회가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복지법인이 될 수 있고 혹은 지역에 혁신가가 있으면 마을 주민이 될 수 있고 또 의외로 젊은 층이 많으면 젊은 층이 그걸 지도할 수 있고 또 혹은 공공기관이 이걸 리드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최종적인 거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하는 최단시간의 사업이 중요하다. 자, 그럼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워킹그룹의 구조는 크게 공공성과 민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이 공공성이고 오른쪽이 민간 쪽입니다. 공공성에는 그 공공기관, 지방정부, 그 다음에 뭐 지역 시민사회, 그 다음에 공기업이 될 수 있고 민간 쪽은 스타트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NGO,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민간 쪽을 콜라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협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워킹그룹에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수도권이고 뒤에 거 보이는 거는 지방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인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을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역할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수도권의 인재가 그들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디자인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임팩트 펀드 유치 및 커뮤니티 구축, 그리고 고령화 사회 문제, 기업비용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거를 해결했을 시 이런 같은 11조 7천억에 관련된 재생마을 사업이나 그리고 세계 지역의 천여 개 그 네트워크 채널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지역 혁신에 대한 채널까지 연결이 되어 이 사업은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팩트 펀드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영국은 시민사회를 가장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표준이 됐던 사례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자, 영국은 다양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로비 과정에는 홍보나 그 다음에 설득 과정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포럼 그리고 설문 그리고 다양한 펀딩을 통해서 이익단체들에 대한 설득 정말 종합적인 전술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같은 서로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알고리즘 속에서 합리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와 같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기간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워킹그룹이 1번 요구 식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정책 및 법률 시행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단계적으로 팀빌딩이 짜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임팩트 펀드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태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임팩트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이 되고 이게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곧 수익으로 연결돼서 이 수익이 다시 재투자가 돼야 임팩트가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회혁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량, 정성, 수치를 통해서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사회혁신이라고 해서 꼭 사회공만 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더 나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중요하다. 자,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 CSR 카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카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과 강의실. 4층에 그게 있고 4층에 그런 큰 회의실이 내고 그리고 난 4층에 다 빌리려고 했더니 좀 애매하다는 느낌. 그래서 이쪽만 되고 근데 클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풀린다 쓰면 결국은 2층에서 했거든요. 2시간, 2시간 강의니까 하루 종일 전체 대관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계기는 없었을 거예요. 사실 휴대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4층에 우리 운영하는 애들이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영상이 지금 돌지 않고 있는데요. 소리만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공데이터와 집단지성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자꾸 제가 공공데이터를 얘기하냐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요. 정부라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위한 부분이고 거기서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는 공익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시 일자리 창출이나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석적인 원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집단 재생을 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사례 발표 그리고 콜라보 문화상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워킹그룹 매칭 그리고 임팩트 펀드 사회혁신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네, 강의실이 28에서 30입니다. 그래서 했던 데가 자,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젠더 혁신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국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여성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영상 보이시나요? 네. 동영상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동영상이?
자, 매년 원래 2월 달까지 국민참여 예산에 그 신청이 가능한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5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이제 그 전문 컨설턴트가 붙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021년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공데이터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지역 펀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혁신도시로 혹은 주요 광역시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이 많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워크캠프, 즉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거리 문화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든 가족 문화와 지역 채널로 연결되게끔 한 다음에 그리고 세대 간 화합과 생태계를 통해서 임팩트 펀드로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공소통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시민사회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 또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단계적인 과정에 대한 목표치가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매년 저희는 이제 마을 공동체, 로컬 크리에이터,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서 제조 기반 콘텐츠나 어떤 창의적 제품에 대한 제조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여 다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자,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혁신과 연계 및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CSR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2차년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3차년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통해서 제조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안전 동행 및 여행 준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돼서 여행에 관련된 많은 폐쇄적인 상황이 생겼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계절되거나 혹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국제사회가 연결이 됐을 때 이런 단계적인 과정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투명한 공개소통, 그리고 안전 가입, 그리고 공동체 협치, 디자인 띵킹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다 요구하고 이 가입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혹은 어떤 자신들의 멤버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증을 앞으로 추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거주지 혹은 주요 활동 지역 기반인데요.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기반으로 이제 질문 답변 및 정보 매칭,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실시간 소통에 대한 플랫폼이 규격화되고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워킹그룹과 다양한 공감 능력이 중요하며 이것들을 과정별로 컨텐츠 및 펀딩에 연결시켜서 사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량 정성 평가에 대한 근거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13명. 자, 정량과 정성 평가에 대한 기준은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로컬 임팩트 펀드에 대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민아 대표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다량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지금 플랫폼상에서 잘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일을 공유해 드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글로벌 사례들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부나 다양한 임팩트 펀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되고, 이 채널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 문제를 설득하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인 콘텐츠 수립에 대한 근거 사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베를린 테크크런치에 참여했을 때 할레셰스 하우스라는 그 재생마을의 대표적인 그 카페 혁신 사례입니다. 이 카페는 당시 이제 베를린이 그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예술인과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드냐, 그거에 대한 관점을 들여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카페, 식당, 그리고 다양한 전시 공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커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이 카페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라 사실 그 공장을 다시 그 리모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런 카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지역 기반의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해서 결국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은 우리가 한비자 책에서 최은영 교수님의 한비자 인문학을 통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이, 수레를 만든 자는 사람들을 출세에 바라고 관을 만드는 자는 사람들이 죽기 바란다. 즉 어떻게 생태계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민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